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봤던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오픈애쉬 아키텍처를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적용해서 그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적용은 제주도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한번 프롬프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고 페이지를 넘겨서 또 다음 페이지 내용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있고 또 다음 페이지. 이번엔 좀 분량이 좀 많아요. 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일단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걸 진행을 합니다. 뭘 진행하느냐 하니까 실제로 이런 오픈애쉬 아키텍처를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한정하여 실제로 오픈애쉬 이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실 게 있어요. 일단 오픈애쉬가 적용되려면 에이전트 웹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에이전트 웹 구성되고 에이전트 웹 위에서 상에서 오픈애쉬가 구성되도록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럼 에이전트 웹을 구성하려면은 일단 에이전트 웹은 기존의 웹하고는 좀 다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www3는 좀 다른 환경. 그 어떤 환경이 다른지는 밑에 지금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Pv6 주소 체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체계를 참조하여 일련의 주소를 할당받아서 에이전트 웹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일련의 주소는 일단 시뮬레이션으로서 대략 10억 개 정도 할당을 받을 거예요. 그죠? 10억 개 정도, 10억 개면 주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IPv4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IPv6로 보면 이거는 뭐, 백사장의 모래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주소를 10억 개를 가져와서 10억 개로서 에이전트 웹을 구성을 하고, 에이전트 웹은 기존의 인터넷 웹과는 전혀 다른 웹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전트 웹은 에이전트 웹은 뭐냐니까 기존의 웹페이지나 혹은 웹사이트죠. 웹사이트를 이걸 에이전트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convert라 그럴까요? convert 웹페이지 or 웹사이트 to agent AI agent. 그러면은 에이전트 웹이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웹 환경 하에서 이제 오픈애쉬를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럼 에이전트 웹을 만드는 게 뭐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힘들 건 전혀 없어요. 기존에 있는 LLM 모델을 쓰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개발자 서너 명이 붙어서 한 두 달만 하면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픈애쉬를 구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오픈애쉬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어떤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해보자는 거죠. 제주시 구체적으로는 한림읍이라고 하는 걸 예제로 시범 구역으로 하여 오픈애쉬를 한번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고 여기는 지금 초안이에요. 초안 내용이 밑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시 첫 번째 수정본, 두 번째 수정본 해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니까 두 가지로 적용할 거예요. R1인데 딥식 R1을 쓸 것이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누스도 쓸 거예요. R1하고 플러스나 마누스 두 개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두 개 성격이 좀 다르죠. 얘는 LLM이고 얘는 에이전트 제너레이터라고 그럴까요? 에이전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에이전트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제너레이터라고 합시다. 두 개를 이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다고 상정을 하고, 요것을 이제 R1에 넣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자는 거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이 요19 알고리즘을 쓰는데 요거는 양자 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내성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탈하고 다음에 딜리시움하고 두 가지를 병용해서 양자 내성 서명 알고리즘 하이브리드 키 생성하는 거고, 다음에 개인 키를 분실했을 때 복구 시스템 하는 거고, 다음에 CPU 부하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명 검증 시 서명 디지털 시그너처를 검증할 때 CPU 부하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H 디바이스의 암호화 가속 하드웨어를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구글 타이탄 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칩을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암호 디지털 시그너처를 매우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칩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RNG를 해서 난수 생성기, 그죠? 난수 생성기 만들고, 다음에 IPv 주소 생성 체계, 그럼 10억 개의 주소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억 개의 주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48비트 프리픽스가 있고 16비트 지역 코드, 64비트 고유 아이디가 있는데, 48비트 프리픽스에서 몇 개를 가져오면은 여기서 뭐 몇 개, 뭐 한 10개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져올 이게 숫자가 총 뭐 수천조 개가 가능하죠. 수천조까지는 아니군요. 수천조까지는 아닙니다. 2의 48승에 불과하니까 얼마 되나? 한번 볼까요? 2의 48성 2의 48성이니까 하면은 수천조 가까이 되겠네. 수천조까지는 아니고 수천억 개 정도? 혹은 수백억 정도 되겠네. 그죠? 거기서 하여튼 10개만 가져오면 나머지 여기다가 이걸 조합을 해서 10억 개 정도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0개 가지고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서울 샤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땅땅 주소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 5천만 인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 모든 냉장고, 모든 세탁기, 모든 텔레비전, 모든 건물, 그죠? 다 IPv6 주소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 웹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기 이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1순위는 어쨌거나 카산드라입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를 쓸 거예요. 카산드라를 좀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쓸 겁니다. 쓸 거고, 그런 다음에 한국 적용 사례의 결함 및 해결책해서 전입 전술 지연, 남호 간 재무제표 동기화가 지연된다는 이런 문제, 샤드 불균형. 서울은 샤드가 500개가 들어갈 것이고 남호가 500개고 제주도는 33개란 말이에요. 그죠? 시군 읍면동, 제주도에는 43개의 읍면동이 있고 서울은 500개가 있으니까 같은 수풀이라도 서울 수풀과 제주도 수풀은 사이즈가 너무 다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샤딩, 동적 샤딩은 그냥 나누기입니다. 임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개 정도로 나눈단 말이에요. 100개까지 필요 없죠. 10개, 그렇지? 한 10개 정도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제주도랑 비슷한 숫자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JKP는 제로 날리지 프루프, 영지식 증명, 한국어로는 영지식 증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로 지식 증명, 제로 날리지 프루프, 영지식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다음에 검증 프로토콜 할 때 암호화, 이중 암호화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중앙화된 나무가 해시 체인을 단일 점에서 관리하는 문제,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무 신뢰 의존에 대해서 개선하는 여기 따로 나무 내부는 PBFT하고 수풀과는 허니배츠 BFT. 허니배츠가 조금 더 대규모, 나중에 PBFT와 나무 허니배츠 BFT 요 두 가지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의 둘 다. 자, 그리고 이건 둘 다 폴트 토러런스니까 기본적으로 뭔가가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가 복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호미 시스템은 요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파인 튜닝 물론 필요합니다. 파인 튜닝 할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점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국가주도 표준화 ISO 표준화로 글로벌 확장성 확보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픈애쉬가 이 취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약점은 너무 좀 복잡하다는 거죠. 일단 나무 숲을 한 숲을 온누리 구조, 유지 보수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AI 호미의 판결이 현행 법제와 충돌한다. 이건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고, 복잡하다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나무 숲을 한 숲을 온누리로 됐을 뿐이지 이거는 뭐 딱히 복잡한 구성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향후 과제는 표준 SDK를 개발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각국이 이 오픈애쉬를 자국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디벨롭 킷이라는 것은 펑션들을 정의한단 말이잖아요. 펑션들을 정의하는 일 남아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 아토믹 커밋 프로토콜 다중 샤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 방금 첫 번째 프롬프트에 대한 R1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R1이 얘기하는 걸 받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R1이 추천하는 대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이제 자,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제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거 좋기로는 그림원으로 작성을 하고, 근데 그림은 라이브러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R1이 얘를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를 잘 다루지 못할 거니까 그림으로 구현하기 힘든 것은 파이썬하고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 작성은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구성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다 보이시나요? 충분히 보이죠? 이런 내용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작성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내용은 밑에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R1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프롬프트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천억 개 그러네요. 1000억 개 내외 주소라고 제가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10억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1천억 개 내외 주소를 생성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애쉬를 다 적용한다고 상정했을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넣고, 그리고 글자가 잠깐만 돼 있죠. 이렇게 하면은 글자 다 잘 보이죠. 자, 다음 페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스기포와 제주도 숲을 제주시와 스기포시로 샤딩 나눴고, 서울은 나중에 50개 정도로 나눌 거예요. 아니면 100개 정도로 나눌 겁니다. 나눠서 샤딩을 하는 거, 동적 샤딩 하는데, 동적 샤딩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지는 거는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다시 R1에게 집어넣습니다. 넣었으니까 그 전에 R1이 지금 이 그림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는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림한테 한번 제가 피보나치 수열을 짜보라고 R1에게 그림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코딩해봐라고 이렇게 시켰더니 와, 세상에 이렇게나 오래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제가 R1에 넣었던 것 중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정말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니까, 생각하는 과정을 쭉 지나서 정말 길죠.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짤막하게 나왔는데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 뭐 그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스켈이나 뭐 루아나 다른 펑셔널 프로그래밍들은 언어들은 다 이와 같이 나옵니다. 피보나치 수열 작성을 하면은 코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R1이 이미 피보나치 수열을 작성하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거,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러스트나 어떤 언어로 작성하든지 다 작성하는 방법을 다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림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얘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스스로 생각을 추론을 해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정말. 와, 이건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림의 라이브러리를 참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나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잘하면은 R1을 시켜서 그림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요게 그냥 놓은 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듣고 보고 한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쉽게 말해서 그림 언어는 좀 생소한 언어란 말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언어인데,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C 언어에 비교할 만한 라이브러리가 대중화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C나 파이썬에 있는 그 수천 개의 펑션들이 있는 라이브러리를 R1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자, 코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시켜봤더니 와 정말 놀랍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1차 수정본입니다. 수플 아키텍처에 적용한 거 1차 수정본 요거 잠시 이따가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